예, 뭐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키 101입니다. 오늘은 슛아웃을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페널티 샷과 슛아웃은 사실 조금 분리된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널티 샷이라는 그 룰이 근간이 되고 슛아웃은 그 페널티 샷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페널티 샷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중에서도 페널티 샷이라는 게 선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슛아웃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전 사실 이제 이거 그 페널티 샷까지 포함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용도 너무 많이 나오고 슛아웃만으로도 생각보다 괜찮은 포인트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딱 슛아웃만 할 거고 다음에 한번 언젠가 제가 그 페널티 슛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페널티 샷에 대한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다음 기회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슛아웃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참 매력이 있는 그 슛아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골리와 스케이터의 1대1 과정에서의 이런 이제 승부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과의 갈림길, 승점 추가점 1점의 또 갈림길에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물론 이제 좀 순수주의자 분들은 슛아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정규 시즌에 또 이제 뭐 플레이오프처럼 20분짜리 연장전 계속 돌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승부를 가리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슛아웃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 101 슛아웃입니다. 말 그대로 슛아웃, 정말 이제 연장 이후에 결국 승부를 가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는 이제 경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의 결과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NHL 역대 최장 슛아웃 경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 기록들 아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워싱턴과 플로리다의 경기에서 나왔었던 이제 그 장면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골리와 스케이터의 완전히 1대1 상황에서의 싸움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이제 뭐 심리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이제 기술로서 이제 골리를 농락한다라든가, 아니면 골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속지 않으면서 이제 막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재미있는 순간의 그런 찰나의 승부를 또 막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는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슛아웃을 언제 도입을 했느냐, 이게 뭐 언제 생겼느냐, 이제 요 이야기죠. 도입 자체는 IIHF는 1992년에, 그리고 NHL은 0506 시즌. 그죠? 0506 시즌 이제 그때 결국 룰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투라인 패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역시나 슛아웃도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은 0506 시즌은 정말 대격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뭐냐? 그죠? 슛아웃은 NHL에서는 0506 시즌부터 도입했다. 근데 IIHF는 1992년.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일찍 도입돼 있어요, IIHF가. 근데 이제 IIHF가 왜 1992년에 도입을 했냐라고 하면은 플레이오프 절차를 좀 새롭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제 IIHF도 사실은 지금은 뭐 탑 디비전 1A, 1B 디비전, 그러니까 1, 디비전 2, 3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당연히 1에도 이제 1A, 1B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또 이제 방식들이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방식들이 이제 지금의 방식을 띄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꾸면서 결국 좀 새로운 플레이오프 절차도 도입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만 슛아웃을 했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만.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NHL 같은 경우에 이제 그죠? 0506 시즌부터 결국 무승부가 없어졌죠. 그 전까지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무승부가 없어졌는데 그 무승부를 없애면서 이제 결국 승부를 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슛아웃을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키의 정말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IIHF랑 NHL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입에 이제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NHL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AHL에서 도입을 해봤다가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는 그림. 뭐 예전 3대3 연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어쨌든 무승부를 없애면서 도입을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슛아웃의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뭐 사실 이거는 굳이 타이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제 더 타이트하게 설명은 결국 이제 페널티 샷 쪽에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샷 설명할 때는 뭘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자동으로 골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슛아웃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면 페널티 샷의 규정을 그냥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 팀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슛을 한 번씩 교환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승부가 날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NHL은 3라운드, IIHF는 뭐 3라운드 했다가 5라운드 했다가 5라운드 했다가 3라운드 했다가 5라운드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 이제 라운드 5라운드까지든 3라운드까지든 승부. 그 안에 승부가 나면 그냥 끝이고. 그죠? 우리가 뭐 축구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그냥 승부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차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뭐 하키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슛아웃 실시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정빙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빙을 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정빙을 한 다음에 실시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골리 진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골리가 어디 네트를 에서 이제 이 세이브를 하느냐. 그거는 IIHF는 연장전에서 지켰던 곳이랑 같은 곳. 그리고 NHL은 자신의 벤치와 가까운 쪽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달라 보이죠?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냐? IIHF는 연장에서 진영 교환을 하지 않아요. NHL은 진영 교환을 하죠. 연장 들어가도 바꾸죠. 그죠? 진영을 바꾸거든요. 근데 IIHF는 진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IHF는 3피리어드에 그대로 거기고 그냥 이제 1피리어드 3피리어드 자기 벤치랑 가까운 쪽에서 네트에 있으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조금 다르게 써놨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꼴리는 이제 자기 네트와 결국은 자기 벤치와 가까운 네트를 지킨다. 요거 이제 하나 더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개괄적인 슛아웃에 대한 내용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라고 하면은 IIHF랑 NHL은 사실은 룰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슛아웃도 그 중에 크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간단하게 정빙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부터 다릅니다. 요거부터 달라요. IIHF는 이렇게 가운데 링크 한 가운데 14m 폭을 이렇게 14m 해가지고 잠보니로 건식 정빙을 돌립니다. 예, 드라이 스크레이프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쫙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이렇게 이 표면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살짝 이제 건식으로 갈아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빙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NHL은 경기장 직원들이 표면만 살짝 이제 이 정빙을 하는 그런 느낌. 왜 TV 타임아웃에 보시면은 그 막 넉가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그 많이 보셨죠? 이제 그 구단 직원들이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빙판 위에 이제 선수들이 스케이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얼음 그 눈 같은 느낌의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걸 치워주는 부분인데 NHL은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사실 이것도 룰이 언제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2014년인가? 2014년에 결국 이제 원래 NHL도 이렇게 건식 정빙을 돌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바로 없앴어요. 별로 의미 없다. 그거 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 이래 가지고 이제 없앴는데 결국 이제 뭐 IIHF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슛아웃 전에 이 잠보니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돈다라는 이야기고요. NHL은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빙판 크루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슥 밀고 간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라운드입니다.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IIHF는 5라운드 제도고요. NHL은 3라운드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예전에 그 월드 챔피언십에서 스위스랑 스웨덴 이 슛아웃 들어간 부분인데 위에 보시면은 이 5개가 있죠. 그죠? 이거 그죠? 빨간색, 초록색 저거 5개가 있죠. 저게 이제 5라운드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히 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제 동그라미 안에 5라고 적혀 있죠. 근데 NHL은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3개 딱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 그 라운드 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NHL은 이제 승부를 내기 위함의 그 정도의 그 이하의 의미도 두지 않는다라는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IIHF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IIHF는 이제 좀 더 중요한 국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 대항전 같은 느낌의 경기들이 많이 이제 또 국제 대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요렇게 진행이 된다. 두 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IIHF도 아까 이제 중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5라운드 했다가 3라운드 했다가 다시 5라운드 했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또 3라운드를 했다가 다시 이제 5라운드로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 이제 지금 IIHF는 모든 이제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별 예선에서도 슛아웃을 하고 그리고 이 토너먼트 라운드에도 물론 이제 금메달 라운드에서는 안 합니다. 금메달 라운드에서는 안 하는데 일반 토너먼트 라운드에서도 슛아웃을 한다라는 거. 근데 NHL은 이제 정규 시즌에만 하고요.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은 당연히 슛아웃 같은 거 안 하죠. 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단기 국제전이랑 결국은 리그전의 이제 좀 차이점도 이 부분은 나타나는 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참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슛아웃에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도 다릅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IIHF는 연장 종료 시점에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냥 드레싱 룸에 간 이런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미스컨덕트로 그냥 이제 간 애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드레싱 룸으로 간 선수들이 있는데 요런 선수들은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슛아웃에. 하지만 NHL은요. 10분 미스컨덕트 이상의 페널티를 부과받은 선수들만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분 미스컨덕트, 게임 미스컨덕트, 매치 페널티 이런 것만 참가를 할 수 없지 그냥 이제 뭐 2분짜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어요. 참가 불가 선수들 NHL랑 IIHF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선공 결정 누가 슛을 먼저 할 것인가 IIHF는 주장 2명 불러가지고 IIHF는 주장 2명 불러서 코인 플립해서 코인 플립 이기는 쪽이 먼저 슛할 건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물론 먼저 쳐도 되고 뭐 뒤에 쳐도 돼요. 이제 그건 이제 결국은 차이점인데 NHL은 홈팀이 결정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이거. 물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IIHF도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막상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명목적인 홈팀이 있고 명목적인 어웨이팀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은 조금 더 뭐 국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좀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것도 이제 절차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골리 교체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골리가 이제 결국은 IIHF는요 슛마다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1번 슈터는 A 골리가 맞고 2번 슈터는 B 골리가 맞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IIHF는. 예를 들면 1, 2번 슈터는 A 골리가 맞고 2, 3번 슈터는 3, 4번 슈터는 이제 B 골리가 맞고 이것도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하지만 NHL은 슛아웃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골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또. 물론 이제 NHL 예를 들면 슛아웃 중에 부상을 당하면은 그건 좀 예외로 쳐서 바꿔는 주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좀 예외 같은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공통적인 부분 또 이제 하나 들어가면 차이점 계속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공통점 이야기 말씀드려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지정 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3라운드 끝났을 때 동점이면은 추가로 하죠. 추대로 서든 데스로 하죠. 단일 라운드로. 그리고 이제 5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라운드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이제 6라운드 추가로 이제 서든 데스 방식으로 이제 요 채택은 동일한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요. 이게 IIHF 역사상 가장 그 긴 라운드의 슛아웃이거든요. 지금 스웨덴 선수가 후공입니다. 스웨덴이 이제 그 후공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후공을 선택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코는 이제 5번째 X가 걸려 있는데 스웨덴은 지금 이제 이게 그 결정을 내는 그거죠. 근데 결국 요거 실패했습니다. 요 시도가 실패했어요. 6라운드인데 스웨덴이 치죠. 그죠? 6라운드인데 스웨덴이 치죠. 그죠? 왜냐면 이제 원래 체코가 쳐야 맞는 거 아닙니까? 스웨덴이 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이 선수가 지금 오늘 디트로이트에 있는 산님 펠리카 선수인데 6라운드에 쳤어요. 9라운드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릅니다. IIHF랑 NHL의 차이점, 서든데스에서도 다른 점이 느껴지는데 IIHF는 동일 선수를 기용 가능합니다. 똑같은 선수 계속 해도 돼요. 다른 선수 해도 되고 이제 5라운드 이상부터는 6라운드 이상부터는 똑같은 선수 계속 쳐도 됩니다.
하지만 NHL은 모든 선수가 슛을 하기 전까지는 동일 선수 기용이 안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또. 이게 또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면 NHL도 한 바퀴 다 돌았다. 스케이터.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뭐 한 팀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한 팀은 스케이터가 한 명 부족하니까 한 명 좀 덜 돌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순번이 한 순번 덜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 순번 덜 돌았을 때 B 팀도 그냥 이제 한 순번 덜 도운 식으로 그냥 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IIHF는 5라운드 이후에 선후공 차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5라운드까지 선공인 팀은 6라운드부터는 후공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라운드까지 후공이었던 팀은 6라운드부터는 선공이에요. 아까 그래서 스웨덴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정이 달라요. 근데 NHL은 3라운드 지난다라고 해도 똑같죠. 그죠? A팀, B팀, A팀, B팀, A팀, B팀 계속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IIHF는 A팀, B팀, A팀, B팀 하다가 6라운드 딱 들어간 순간부터 B팀, A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적인 부분 이렇게 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슛아웃에서 몇 골이 나든 뭐 3대 0으로 3대 0으로 끝날 수 없구나. 뭐 2대 0으로 끝나든 뭐 3대 1로 끝나든 승리팀의 연장 종료 스코어 1입니다. 플러스 1. 예. 그냥 이제 승리팀에다가 이제 연장 종료 스코어 플러스 1이 돼요.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배 골을 먹는다라고 해도 추가 실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승 슛아웃 골을 기록을 한다라고 해도 골 기록자가 골 기록 결승 골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정규 시즌 스탯에 골 숫자가 하나 추가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페널티 샷으로 골을 넣었을 때 그 정규 시즌 내에 정규 시즌이라든가 연장에서 페널티샷 상황이 나와서 그때 골을 넣으면 당연히 그건 인정이 됩니다. 골로 들어가요. 그거 이제 차이점이 있다. 슛아웃은 이제 요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아까 이제 중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NHL 역대 최장 슛아웃 라운드는 체코와 스웨덴에 사실 이거 하나 뒤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 2025년 1월 6일 날 언더 20 스웨덴이랑 체코가 있었는데 거기서 14라운드에 걸치는 혈전이었습니다. 아까 그 자료 사진 자료의 그 경기예요. 요게 이제 IIHF 역대 최장 슛아웃 라운드고요. 그리고 이제 NHL 역대 최장 슛아웃 라운드는 플로리다랑 워싱턴이 2014년 12월 16일 날 20라운드까지 가는 20라운드까지 갔다 그래요. 뭐 종전 기록은 15라운드까지였다라 그러는데 20라운드까지 가는 혈전 끝에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슛아웃은 사실 결국 이제 승부를 내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키 순수주의자들은 결국 이제 좀 기믹 냄새가 나서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승부를 내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1점을 더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를 가니 못 가느냐 이런 이제 또 가치가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슛아웃에서 정말 제일 강한 선수 중에 한 명은 역시나 TJ 오시 선수입니다. 이제 오시 선수는 은퇴를 하고 ESPN 스튜디오 애널리스트로 합류를 했는데 어쨌든 이 오시 선수 지금 이 미국 저지를 입고 있죠. 이거 2014년 올림픽 때 정말 전설의 그 시작은 아니었지. 원래 잘했습니다. 근데 전설의 그 슛아웃이 있어요. IIHF 역대 최다 슛아웃 득점자는 TJ 오시 선수입니다. 6골 득점을 했습니다. IIHF 전체 대회에서 올림픽에서 슛아웃 골 4골 기록하고 월드 챔피언십에서 2골을 기록을 했는데 정말 그 대단한 게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라운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선수 계속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이제 오시 선수를 계속 썼고 러시아는 코발추크랑 다추크를 섞어가면서 썼는데 거기서 이제 이 오시가 결국은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만 4골을 넣었습니다. 슛아웃에서. 대단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IIHF 역대 최다 슛아웃 득점자 모든 레벨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모든 레벨이라고 하면 결국은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언더 20, 언더 18 이거 다 포함한 거예요. 카테고리.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오시가 1등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NHL 역대 슛아웃 최다골 득점자는 어제도 살짝 나왔지만 패트릭 케인 선수 53골, 53골. 그리고 조너선 테이브스가 52골, 그리고 프란스 닐센 선수와 TJ 오시 또 나오죠. 49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 탑 3, 탑 4죠. 사실상 탑 4. 이제 요런 이제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슛아웃을 결국 마무리 짓는 그 결승골이 있잖아요. 슛아웃은. 그래서 NHL 역대 슛아웃 결승골 득점자를 바라보시면은 케인이랑 닐센 선수가 23골, 오시 선수가 21골에다가 크로즈비랑 조너선 테이브스 선수가 20골씩. 이제 이렇게 슛아웃 결승골 득점자가 또 좀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보실 게 역대 슛아웃 최고 퍼센티지, 제일 성공률 좋은 선수가 50번 이상 시도한 선수들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에릭 크리스텐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레인저스에서 뛰고 뭐 피츠버그에서 좀 있었던 그 선수인데 55번 시도에서 이제 29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바르코프 선수가 48.5%, 33골, 그리고 조너선 테이브 선수가 47%가 나왔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성공률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3라운드에서 이제 결국 한 골 정도는 나오는 편인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바라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정말 탑 티어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일반적이구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감이 잡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슛아웃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모로 참 재밌는 제도입니다. 재밌는 제도. 뭐 정규 시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승부가 없이 승부를 내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의 정말 이제 1대1 그리고 이제 팀들이 승부를 내는, 그리고 이제 정말 IIHF 룰이랑 NHL 룰이랑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영역의 슛아웃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봤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좀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일반적인 하키 상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